대물변제 양도세는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나눌 때 또는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길 때 또 이전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거나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는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부동산 관련 사유로 재산을 나누거나 처분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원인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 엇갈려 이혼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의 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법상 규정 제839조에 2된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 부동산 명의가 바뀌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지급을 부동산으로 대신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채무인 것이죠. 통상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의 상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신했다면 대물변제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대물변제는 쉽게 말하면 돈 대신 물건으로 빚을 갚다는 의미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부동산으로 가름할 때도 위자료처럼 대물변제로 간주합니다. 양도세 의무가 발생하는 양도의 범위는 자산의 매매 외에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부담부증 여채무를 동반한 증여의 채무액, 대물변제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는 달리 민법상 재산분할은 명의만 배우자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원래 내 재산을 내 명의로 돌려놓기 때문에 양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든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당초 취득할 때의 자기 지분을 되돌려받는 것으로 보기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증여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APT 넘겨받으면 취득 시점, 이혼일 아닌 배우자 최초 취득일. 주의해야 할 것은 등기 이전 사유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시점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취득 시점은 양수자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과 넘겨받은 부동산을 팔 때 비과세 요건과 맞물립니다. 다시 말해 과세와 비과세의 길이 엇갈리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받았다면 취득 시점은 이혼일이 기준이지만 재산 분할의 경우는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입니다. 예컨대 2020년 10월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를 아내 B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2024년 3월 넘겨받기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B의 아파트 취득 시점은 2020년 10월로 리셋됩니다. 만약 B가 무주택자라면 해당 아파트를 이혼 즉시 팔아도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2년 거주 비과세 요건도 남편의 최초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회1세대 1주택 비과세 완전 정복에서 설명했듯 2년 거주 요건은 양도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무조건 적용됩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재산분할로 배우자 한쪽으로 이전할 때도 소유거주 기간이 똑같이 리셋됩니다. 이혼 직전 부동산 증여는 조세 회피 의심,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외에도 배우자에게 이혼 직전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액 6억 원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넘기면 수증자 부동산을 넘겨받는 사람로서는 아무런 세부담이 없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증여자도 세부담이 없으니 얼핏 서로 윈윈하는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증자로선 추후 10년 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가 내야 할 양도세까지 몰아서 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로 2주택 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배제될 수도, 이혼 이전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재산 분할로 주택 한 채를 받으면 2주택자가 되기에 양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될 수 있지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기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처분할 때 비로소 충족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로 주택 한 채를 받으면 이혼 이전에 남편이 취득한 시점이 종전주택의 취득 시점으로 바뀝니다. 가령 남편 어의 주택 취득 시점이 2020년 1월이고 아내 B의 주택 취득 시점이 2023년 5월인 상태에서 이혼 2024년 2월으로 남편 주택을 넘겨받았다고 칩시다. 이때 B는 종전주택 취득 시점이 2020년 1월이며 신규 주택은 2023년 2월이므로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주택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의 양도 사유가 위자료 지급이라면 2023년 2월 취득분이 종전주택, 2024년 3월 이혼 때 신규 주택이 됩니다. 이때는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데도 양도 사유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로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이혼 도장 찍기 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 당국은 등기 이전의 원인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액 비율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가 억대를 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협의 이혼 때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구분 없이 뭉텅그려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혼 부부가 합의 하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지급액의 최적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